질문에 대한 답은 AI가 하지만 질문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철학적 시선과 질문은 AI가 할 수 없습니다. AI 시대에는 누가 더 질문을 잘 하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검색의 시대는 가고 질문의 시대가 왔습니다. 즉, 질문력이 실력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철학적 사고와 좋은 질문은 안녕하세요. 달콤하게 성장하는 달성입니다. 얼마 전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유튜브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 후 여운이 길게 남았습니다.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그렇게 오랫동안 나눈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솔한 대화라 하면 그동안 제가 말하기 힘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암에 걸리고 죽음을 인지했을 때 깨달음 같은 것들입니다. 또는 장사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던 성공의 법칙들도 있었습니다. 글로는 종종 쓰긴 했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로 내뱉으니 머리에 더 강력하게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웃풋하는 행동은 최고의 학습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 기억을 더 오랫동안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말을 많이 하던 사람이 아니라 걱정을 하며 인터뷰를 했는데 하고 보니 아쉬운 점이 많이 보입니다. 이땐 이렇게 말을 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말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험을 계기로 다음번에 경험이 또 생긴다면 더 잘할 수 있겠지요. 인터뷰 내용 중 아쉬웠던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아웃풋을 한 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생각과 사고를 더욱 명확하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내용 중 암에 걸리고 왜 글쓰기를 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그냥 죽기 싫었는지 나의 흔적을 남기고 싶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글쓰기는 내면의 감정을 관찰하고 꺼냄으로써 치유의 기능을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두려움을 글쓰기로 이겨내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나는 어차피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죽음의 크기가 작아졌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점이 아쉽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50년 후에 죽으나 내일 죽으나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걱정도 안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차피 잘 산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엄마가 없는 역경이 아이들을 더 크고 단단하게 성숙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내가 아니면 집이 안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나의 착각이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으로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음이 아쉽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암에 걸리고 나서야 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놓았습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또 아쉬운 답변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마지막에 저에게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몰입을 통해 창조를 만드는 삶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삶이 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 날 아이들에게 엄마 너무 재밌었다. 신나게 놀고 간다. 너희들도 재밌게 놀아라 라고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하고 보니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감사함입니다. 저에게 행복한 삶이란 일상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도 포함됩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도 감사하고
지금 창문 밖에 들리는 매미 소리도 감사합니다. 내 방에서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감사한 마음을 자주 내어 행복을 만듭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대답하지 못했음이 아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뷰 내용 중 아쉬웠던 내용을 글로 쓰는 이유는 대화를 통해 아웃풋했던 것의 부족함을 생각하며 글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의 생각과 사고가 더욱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글을 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자발적 고립으로 사람들과의 만남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시간 가까이 인터뷰가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글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질문에도 즉각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후 더욱 열심히 아웃풋하며 사고를 명확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웃풋은 최고의 학습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웃풋 방법에는 말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글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글을 쓰는 방법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지만 글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말은 휘발되지만 글은 남습니다. 후에 내가 보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말은 즉각적으로 내뱉게 되지만 글은 사고를 하게 만듭니다. 쓰기 위해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AI 시대의 글쓰기는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책에 나올 내용이지만 글을 써야 사고력과 통찰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는 행위는 철학적 시선과 사고를 만듭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AI가 하지만 질문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철학적 시선과 질문은 AI가 할 수 없습니다. AI 시대에는 누가 더 질문을 잘 하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검색의 시대는 가고 질문의 시대가 왔습니다. 즉, 질문력이 실력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철학적 사고와 좋은 질문은 글쓰기를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글쓰기는 아웃풋하며 학습하는 최고의 학습 방법입니다. 제 구독자님들은 반드시 글쓰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도 아웃풋 방법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 유튜브를 통해 또 성장하겠구나를 느낍니다.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과 유튜브 대본을 쓰는 것은 또 다른 일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글쓰기를 함으로써 저는 또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좋습니다. 아웃풋 하세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사실 아웃풋은 돈을 벌며 학습할 수 있는 최고의 공부법입니다. 이것도 제 책에 나올 내용입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책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을 말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웃풋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결단을 내리고 오늘부터 실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봐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일기 쓰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님의 글쓰기 한 줄을 응원합니다. 구독자님의 아웃풋을 응원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달성이었습니다.